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구치정복 시리즈의 1편에 해당이 되는데요. 입냄새의 기본적인 관련된 생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냄새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냄새의 역사가 뭐 따로 있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입냄새와 관련된 이제 역대 우리 역사적으로 떠한 인식으로 입냄새를 바라보았는지 이런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 후각은 시각이나 청각 뭐 이런 거와 달리 역사적으로 그 지위가 아주 낮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고대에는 향수의 사용이 냄새에 관련된 거죠. 악취나 이런 어떤 향수의 사용이 매춘부들이 주로 쓰는 거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또 18세기, 19세기에는 이성과 문명을 주도하는 감각은 주로 보는 것, 시각이었고 반대로 이 후각, 냄새와 관련된 거잖아요. 후각은 광기와 야만의 감각이다라고 규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후각이나 안 좋은 악취, 입냄새 이런 것들을 아주 천시히 여겼다는 얘기겠죠. 또 2000년 전에는 어, 유태교에서 구취가 이혼 사유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반대로 이슬람교에서도 라마단 금식 기간 동안에 입에서 발생하는 입냄새 구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이한 나뭇가지의 어떤 뿌리를 사용했다라는 기록도 있었다고 해요. 또 우리 동양에서는 삼국시대 때 이제 조조가 제갈량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하였는데 그 선물한 물건이 뭐냐면 개설향이라고 해서 닭개자의 혓바닥 설자죠. 그러니까 뭐 생김새가 닭의 혀와 같이 생겼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개설량을 선물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정향을 신하가 임금님을 아련할 때 입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입에 물고서 이 정향을 입에 물고서 임금님을 아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입냄새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각별히 썼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얘기죠. 다음은 후각기관의 분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각기관은 뭐 당연히 코죠. 후각. 이 코는 주후각기관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공기 중에 떠 있는 어떤 물질, 유기화합물을 이제 코 비강으로 흡입하게 되면 코 안에서 난류가 발생해요. 좌충우돌 이렇게 그 비강 내에 돌아다니다가 코의 천장부에 위치하고 있는 후각신경이 있는데 이 후각신경에 접촉이 되면 이게 일종의 임펄스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어서 되뇌 피질에 전달이 돼서 이 어떤 냄새다 라고 알아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주후각기관인 코뿐만이 아니고 부후각기관, 보조적인 후각기관이라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골비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옛날에 페로몬과 같이 어떤 이제 성 관련된 어떤 물질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걸 알아채리는 어떤 후각기관이 아직 퇴화는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두 번째는 3차 신경, 얼굴에 다섯 번째 뇌신경 중에 트리제미널 러브라는 3차 신경이 있는데 일종의 후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 염산, 황산 이런 강산이 있다면 이거를 직접 그거를 이게 무슨 물질인지 하고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게 되면 그 자극이 너무 심해서 후각기관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내 후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면 후각이 그 냄새를 미리 알아채기 이전에 우리 3차 신경에서 그 냄새 자극을 미리 받아들여서 이거 위험한 물질이다라는 걸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피하게 되는 이런 작용이 일종의 후각기관의 역할을 3차 신경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후각기관은
주후각기관과 부후각기관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입냄새 관련된 거는 주후각기관인 코가 알아차리는 어떤 냄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후각의 구조입니다. 후각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비강이 코를 통해서 어떤 공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코에는 중간에는 중격이라고 해서 좌우를 나누는 벽이 있고요. 또 위아래로도 세 개의 비갑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구역으로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코 안으로 들어온 공기는 냄새 물질을 담고 있는 공기는 좌충우돌 이 난류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다 냄새를 맡기가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코의 천장 부위에 위치하는 엄지손가락 크기만한 후각세포 영역이 있는데, 그 부위에 냄새 물질이 이렇게 접촉이 되면 그런 화학적인 자극이 후각세포에 닿아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어서 우리 머리에 이제 무슨 냄새다라고 전달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후각의 특징입니다. 후각은 우리가 이제 검출역치와 인정역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검출역치라는 것은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최소 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정역치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이건 무슨 냄새구나,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이제 최소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냄새 가림과 은폐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화장실 가면 정기적으로 이제 방향제를 칙칙 뿌려주기도 하죠. 그거는 결국 소변이나 대변에 있는 암모니아나 또는 뭐 황화수소나 인돌, 스케톨 같은 냄새 물질을 더 강한 향을 뿌려줘서 잠시 잊게 만들어주는 냄새 가림, 매스킹 효과를 위해서 그런 방향제가 뿌려지는 걸 테고요. 또 냄새 질적 변화는 결국은 그 냄새 물질이 다른 물질로 작용하게끔 이제 바꾸어주는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이제 작용이 있는 게 이제 냄새 질적 변화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므로 결국 입냄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입냄새가 발생되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또는 냄새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물질로 가글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는 후각의 순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데, 우리 이제 구취를 느끼는 환자들 중에는 가끔은 평상시에도 자기가 자기 입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 후각의 특징 중에 후각의 순응이라는 개념에서 바라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냄새가 스스로 자기한테 이렇게 자극원으로 작용한다 손 치더라도 그 냄새가 일정하게 반복이 되면 그 냄새에 우리 후각은 순응을 하기 때문에 그걸 사실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구취 환자들 중에는 자기 냄새를 스스로 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입냄새가 심해질 조건 중에서 입이 마르거나 목에 이물감이 있거나 입이 뭐 끈적끈적한 어떤 이상 감각을 통해서 본인이 냄새가 나고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혹이 입냄새를 혀 뒷부분을 손등에 이렇게 침과 함께 발라서 냄새를 맡는다거나 그 부위를 이렇게 긁어내서 특정 뭐 냄새를 맡아보면 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이제 조건이 바뀌지 않고 동일한 어떤 정도로 냄새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 후각이 순응을 하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냄새 물질은 부패 입안에서 만들어지는 냄새인지 또는 뭐 위나 식도에서 이제 올라오는 냄새인지 또는 장내에서 생성된 냄새가 혈액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뭐 간을 통해서 분해가 안 된 성분들이 체순환을 통해서 우리 온몸을 돌다가 폐에서 가스 익스체인지가 일어나죠. 이때 이제 날숨과 함께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함께 이렇게 나오는 냄새 물질, 이를 이제 호기성 구취라고 그러는데 이런 종류인지를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냄새 물질들 중에서 특히 구강 내에서 입안에서 혐기성 세균과 혐기성 세균의 이제 먹이가 되는 몇 종류의 아미노산이 부패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냄새 물질은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휘발성 화합물이에요. 여기에는 황화수소, 또 메틸 멀캅탄, 또 디메칠 설파이드라는 물질이 이제 주요 구성 성분들인데, 그 외에 퓨트리신, 또 카다베린 같은 아민 종류들, 또 단세지방산 종류의 뷰트릭 액시드, 말레릭 액시드 이런 물질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거의 8할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휘발성 화합물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입냄새를 정량적으로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몇 가지 포터블한 어떤 구치 측정기들은 이런 휘발성 화합물만을 측정하는 장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것으로 입에서 발생하는 어떤 냄새 물질들에 대한 인문학적인 역사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냄새를 느끼는 후각의 어떤 기능의 특징들, 또 냄새 물질의 특징들, 또 입냄새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